제가 지금 손에 이렇게 자료집을 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설명회가 사실상 이제 자료집에 어머님들이 막 뭘 쓰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늘 설명의 기본적인 목적이 교육부 발표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서 교육부 발표안 중에서 그 가장 대한민국 교육제도 변화에 거대한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은 2014년에 발표가 됩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교육부 장관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시 행정고시 출신이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에 들어와서 교육부의 꽃이라고 하는 입시 정책과에서만 무려 20년간 근무한 정통 교육관료 출신이죠. 그 사람이 만든 안이 문이과 통합안 수능 절대평가의 근본적 기조를 갖고 있는 입시안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수능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이과 통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 과정 초기가 2014년에 교육부 발표안이었습니다. 사실상 2014년 교육부 발표안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한 2년 넘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교육부 발표안을 보고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2014년에 발표가 됐는데 2015년에, 2016년에도, 심지어 2017년 초반까지도 그 교육부 발표안을 갖다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갖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쵸? 이거는 몇 년짜리일까요? 이게 몇 년짜리인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제도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지속성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향후 4년 정도, 5년 정도 또 이것만 갖고 계속 이야기해야 될 발표안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언론에서 떠들었던 그 발표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11월 달에 발표 2개를 합니다. 하나는 국제고,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능 확대에 관련된, 정시 확대에 관련된 발표를 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아세요?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문건이 향후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거대한 변화의 분수령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이게 더 중요하고, 앞으로 향후 4년간은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나 중학생 어머님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담은 이 설명의 자료중 이 2개를 합산했습니다. 가끔씩 오시면 힘드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무슨 왜 막히나 했더니만 그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 저감하고 들어왔더니 찾을 데 없고 고생 좀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2개를 가지고 같이 합산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펼쳐보실까요, 어머님들? 자, 이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로 진행을 합니다, 어머님들. 크게는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변화 정말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4, 5번 주제가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었다가 11월 달 발표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어머님들과 함께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등국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요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료집 2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정시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래교육을 담아내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혹시 둘째가 초4 있으십니까? 둘째가 초4? 수능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초5입니다. 이 초4부터는요, 일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외고 국제고도 못 가고요. 수능도 바뀌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초5. 항상 이렇게 그 라인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교육제도 바뀌는 것이고 거기에 수능해야 되는데
초사서부터의 수능은 아무래도 논술형이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지각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시 위주로 어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미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고1, 고2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애가 들어갈 때는 약 40%의 가이드라인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기 달성을 유도한다 이런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두 번째, 대상 대학이 주는 의미예요. 자, 이 대학들이거든요. 대상 대학이에요. 근데요, 성대는 이미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이대는 이미 늘어가지고 좀 빠졌고요. 근데 여기 진짜 웃긴 게요. 포항공대랑 카이스트가 없는 거 아세요? 지방대라고. 웃기시죠? 여기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없어요. 뭐 얼마 안 뽑으니까 그렇다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서울 소재 대학이라는 어떤 한정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어머님들 여기서 있잖아요. 40%가 주는 환상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40%의 의미 속에는 그냥 대학이 40%만 확정해주면 돼요. 여기 뭘 밑에다가 뭘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요. 이 밑에 저기 칸도 만들어 놨잖아요, 어머님들. 저희가 하도 어머님들 이제 안 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칸을 만들어 놨어요. 칸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칸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요. 대학의 총원이 40%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대학의 총원이 40%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원하는 의대는 40%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세대학교가 정시를 늘렸어요. 늘렸는데 의대는 줄였어요. 올해 연대가 정시를 늘렸거든요. 올해 입시에서 연대가 정시를 늘렸어요. 그리고 논술에서 수능체제도 폐지했고요. 학종에서 수능체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정시 늘렸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논술에서는요. 수능체제를 폐지하면서 논술 전형에서는 의대를 한 명도 안 뽑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연세대가 의대 정원을 4명 줄였어요. 그리고 면접을 강화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40% 늘린 거죠. 이 40%라고 하는 것이 주는 마법 같은 라인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잘 모색하셔야 되는데 대학별로 있잖아요, 어머니들. 반드시 학종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 과들이 있어요. 반드시 학종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 학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를 늘릴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학종으로만 뽑는 전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수학교육과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 수학교육과가 참 매력적이에요. 왜 서울대 수학교육과가 왜 매력적이죠, 어머님들?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잖아요. 이 머리 좋은 아이들이 평생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학과잖아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저는요, 서울대 나와서 힘들게 사는 사람 봤어도 서울대 수교과 나와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기서 설명할 때 혹시 그때도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그분 깊은 생각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수학 설명을 부탁했더니만은 약속 시간 뭐 필요 없어요. 네,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갔어요. 자기는 막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깊은 생각, 그 분당 깊은 생각에 원장이 와서 소리해줬는데요. 첫 멘트 딱 날리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속으로. 어머님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김지원 원장님인데 어저께 제가 뭐 부탁해가지고 저희 학생 하나 면담을 줬는데 어떤 멘트 날리셨는지 알아요? 이런 멘트를 날려요. 어머니,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97학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에 다 맞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 말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한민국의 수능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수학 문제가 어려웠던 게 97년도예요. 그러니 나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서울대 수학과 똑같은 서울대 수학과가 아니야. 97년
시험에 서울대 수학과고 심지어 다 맞았어.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하는 거. 그러니까 괜히 고압적으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언젠가 설명할 때 내가 꼭 얘기해 줄게.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라인업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문제는 서울대 수학교육과는요, 되게 안정감이 있어. 그 서울대 수학과도 안 돼요. 예전에 서울대 수학교육과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가분했으면 나분과 다분은 어디를 쓰죠? 직업적 안정이 또 보장되는 것 중에 서울대 수학과 말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고대, 의대 이런 게 있겠죠? 그쵸? 예, 고대, 의대 뭐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저기 뭐 그렇잖아요. 한신대 한신대는 없고, 예. 상지대, 의대 뭐 이런 의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대가 붙으면 집안에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겠죠.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서울대 수학교육과가 계속 추합이 뜨는 거예요. 추합이 뜨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낮아져서 연세대학교 수학과보다 컷이 낮은 해가 있습니다. 이걸 서울대 수학교육과가 수용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제가 그걸 뚫고 저희 애를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그에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애가 정시에서 연대 수학과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니까 100% 확정이죠. 뭐 이상한 입시기간 얘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냈으니까요. 올해 외대부고에서 서울대학교 의대 3명 붙었습니다. 제가 왜 아냐고요? 그 중에 한 명 제가 보냈으니까요. 어제 발표 나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 경험치 속으로 얼마나 좋을까? 무지 좋아서 지금 아마 지금도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속 떠다니고 계십니까? 네, 떠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막 붕붕 떠다니고 계시고 아마 한 달간 계속 하늘에 떠다니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대 수학교육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부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 애가 물론 제 되게 수학 잘하는 애였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수능을 망친 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능을 망치니까 연대 수학과를 넣을 정도로 수능을 잘 봤겠죠. 내가 좀 경망스러워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수교과를 들어간 이래 그 다음에부터 서울대 수교과가 정시력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대와의 싸움이에요. 반수하면서 정시로 들어왔던 애들이 반수한다고 하면서 좀 가르쳐놨더니만 그만 휙 나와. 걔 어디 갔냐? 이렇게 저기 강남대성 갔습니다. 이러면은 뻔히 알잖아요, 교수들이. 그래서 서울대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선호하는 것은 학종으로 자기네 학과에 매니아들이 오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학과들이 아주 독특한 학과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개. 그러니까 그 학과들은 무엇 중심으로 뽑겠죠? 여전히 학종 중심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문사회 쪽은 이탈률이 적어요. 예체능 이탈률이 적고요.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느낌 이해하셨죠, 어머님들? 정시 인원 40%라고 해서 그 정시 인원 40%가 다 명확하게 모든 학과와 모든 계열을 똑같이 나누는 40%가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해세요. 느낌 이해하셨죠, 어머님들? 네, 어머님들이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하시는 학과가 의대, 약대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은 약대 갈 수 있잖아요. 인구 감소한 상황에서 약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분당 지역에 2.5만 대더라도 학종 약대가 가능하거든요.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뭔가 우리 아이들 입시가 상당히 정교해져야 되는데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정시를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학과가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쨌든 확대되어지는 어떠한 추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전형과 어떤 전형은 없어지는 것이다? 논술은 없어졌다. 논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없다? 특기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없어지고 특기자 없어지고 그냥 우리 애들은 정시 40, 나머지 학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그래서 학교별 특징이 있다.
자, 근데 요 다음이 중요해요. 요 대상 대학이 주는 의미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 페이지 4쪽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어머님들이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십니다. 4쪽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했다. 논술 위주 전형은 폐지했고 특기자 폐지했다. 이거죠? 자, 문제를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별을 5개나 써놨을까요? 이것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집값하고 정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요즘 실망스럽습니다. 한 나라의 언론은 그 나라의 품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뭔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자기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자존감 없는 사람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교육지도가 발표됐는데 강남 집값 얘기를 그렇게 쓸 게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강남이 안 유리합니다. 제가 왜 안 유리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실질적으로 교육부 발표 이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정시는 뭐로만 봐라. 정시는 수능, 수시는 뭐로만 봐라. 학생부. 그럼 여기서 하나, 수시에서 수능을 바라보지 마라. 보지 말합니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바라보지 마라. 보지 말합니다. 이 2가지가 명확한 겁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이것은 절대로 교육부가 흔들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발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17쪽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4번을 보시면요.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 글로벌 특기 전형 페이지를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학생 학부모 및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래 뭐라고 적어놨죠? 국정과제라고 적어놨습니다. 밑줄 한번 쫙 거보세요. 어머니들.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국정과제. 논술 및 교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해라. 줄 쫙 끄시면은요,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든 학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제 안 속으실 수 있습니다. 정시 수능은 학생부를 안 보는 겁니다. 수시는 수능을 안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입시제도의 근간이고 절대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정과제가 아무한테나 국정과제라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기분 나빠지셨나요? 여기에 지금 중학생 엄마들 중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머님들은 아니에요. 아이를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무조건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애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수능이면 수능, 학생부 학생부 둘 중에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학생부 전형 해가지고서는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슬프고요. 수능이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운이거든요. 수시보다 수능이 운이에요. 개인별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 성실한 애들은 무조건 학종파예요. 이거는 입시적인 형태 속에서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느냐? 정시 수능인데 정시 수능이 한계가 있잖아요. 수능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죠? 올해 뭐가 어렵게 나올지 어찌 압니까? 작년에 이화여대가요. 영어의 급간 점수 차이를 갖다가 되게 심하게 만들어놨어요. 서울시내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랬더니 여학생들 중에서 이대를 많이 원서를 못 넣었어요. 정시 때. 작년에 영어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정시 영어 급간 차이를 없애버렸어요.
경희대학교가 작년에 영어 급간체를 없앴거든요. 그때 들어온 애들 중에서 그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 확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 걸러 한 해 계획도 다 바뀌어요. 5년 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 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국어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그게 2000자 지문이 나오기 직전 해였어요. 수능 국어는 2000자가 넘는 비문학 독해 지문이 나오면서부터 변별력이 확보된 거예요. 그때부터 김봉수 2간 모의고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모의고사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국어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얘가 수능을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근데 얘가 국어를 못하고요.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애였어요. 수시 학종 다 떨어졌고요. 성균관대까지 다 떨어졌어요. 저랑 준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의심하는 분 쳐다보지 마세요. 저랑 준비하면은 안 떨어지, 웬만하면 안 떨어지. 걔가 안 했어요. 그냥 국어만 문제집이나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친 아들이면 어쩌겠어요. 근데 얘가 수능을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대요. 뭐가 고맙냐 했더니 자기 평생 국어를 제일 잘 봤대. 왜? 그 애 국어가 제일 쉬웠거든요. 근데 걔한테 그랬어요. 영어는 어떻게 봤냐? 딱 그랬더니 아 쌤 저는 100점인데 다른 애들은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직도 걔 워딩을 잊지 않아요. 저는 잘 봤어요. 보통 애들이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객관적 제3자의 시각입니다. 나는 100점이지만 야 남들은 어떻게 됐을까? 야 쉽지 않겠다. 이런 걔 그해 서울대 갔습니다. 왜죠? 정시 표점에서 국어를 다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시 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표준 점수가 정시가 국어가 남들이 다 잘 본 국어를 조금 못 보고 남들이 너무나 못 본 영어를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얘는 표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물리가 2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인 애가 고대 의대를 갔습니다. 정시로. 왜 갔죠? 왜 가긴요? 국어를 다 맞으면 간 겁니다. 작년에 국어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거든요. 올해 국어 표준 점수가 140점입니다. 낮지 않습니다. 올해 자연계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를 잘 보야 의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애들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영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미묘한 변화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 과탐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게 지구과학입니다. 지구를 지켜야죠. 16만 명이 넘는 학생이 지구과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의 학과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한 애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얘가 화학과 지구과학을 해서 물리를 모르는 애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실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쩌죠? 어떡할까요? 뭐 어쩝니까? 대학이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 정시에도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뭐가 필요하죠? 최소한 네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들어오는데 물리 책도 한번 떠들겨보지도 않고 지구과학과 생물이나 화학을 하고 오는 그런 망년땡 행동을 하는 자는 우리가 제거하겠다. 이런 수단은 있어야 되겠죠. 얘네가. 그쵸? 이런 제거 수단을 걔네가 표준점수 교과 내신에 대한 학생 선택으로 한번 1차 가동을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툴을 좀 하면 좋겠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영역을 하는데 얘가 또 고집스럽게 지구과학 툴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학 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의 어떤 제재 조건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럴 때 서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어머님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죠? 학생부를 보고 싶은데 절대로 교육부 학생부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뭘 보죠? 뭘 보죠? 그렇다고 논술 보나요? 그렇죠. 딱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는 우리 모두는 정시는 수능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을 때 그 플러스 알파는 뭐일 수밖에 없다? 면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무슨 전형이다? 수능 플러스 무슨 전형이다? 면접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상위권 대학의 경우 100% 뭘 본다?
면접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즉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 가장 강화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면접이 강화돼요. 왜냐면 정시에서도 면접이 강화되고 수시에서도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면접 강화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느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럼 학생부는요? 학생부는 어차피 수능을 못 보기 때문에 학종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학종에 대한 변화는 학생부에 대한 변화인데 그 학생부에 대한 변화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학종은 학종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정리가 되셨죠? 정시가 40% 늘어났는데 면접이 플러스가 되겠군. 인기학과의 경우 정시 인원이 느는지 많은지는 그 학교에 따라 각각 달라지겠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학종은 그대로라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 변화가 생겼는데 역시 언론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 가장 교육 제도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발표는 정시 40%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쪽에 나와 있죠. 5쪽. 사회통합전입니다. 이 사회통합 전형은 제가 지난 3년간 많이 강조했고, 저가 그렇게까지 그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 정책적으로 뭔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정치권이나 행정 관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이걸 얘기해야 일반고가 강화된다 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가슴속으로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은 가슴속으로 네가 진짜 훌륭한 일 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저는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제도는 4-4-2로 예상합니다. 4 정시, 4 학종, 2 사회통합 전형. 사회통합 전형을 머릿속에서 어머님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사회통합 전형 하게 되면 일단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관련이 있으신 분이 이 시간에 여기 오지 않습니다. 오전 11시에 사회통합전형이 관련이 있으신데 한가롭게 여기 오지 않으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의 느낌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게 좋거든요. 구체적인 게 고른 기회균등 전형, 기회균등 전형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 입학과 기회균등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늘 정원의 10% 정도였고 늘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대학들이 농어촌 특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원 외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적인 부담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학생들입니다. 10명 뽑아야 되는데 11명을 뽑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특례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가장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입학 정보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의 꽃은 뭐냐? 제가 강조했었던 건 뭐냐? 아니 사회통합 전형을 확대한다고 해서 일반고가 전성시대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거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했던 사회통합 전형의 본질적 내용은 뭐냐? 지역균형 선발이에요.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건요, 부모의 경제적인 사회적 약자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이건 뭐에 대한 배려죠? 지역에 대한 배려예요. 자, 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서울대학교 뭘 생각하시면 되죠?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외대국어에서 서울대 의대가 3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1차 합격을 했어요. 4명이 1차 합격을 했고 4명이 1차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전교 1, 2, 3, 4등이 서울대에 썼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서 4등이 붙었으니까 1, 2, 3등 중에 누구 하나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게 미리 왔어야죠 저한테. 이게 어저께 얘기라 제가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저도 하늘을 좀 나르네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일반 전형으로 붙었습니다. 직윤으로 안 붙었어요. 직윤이라고 하는 것은 직윤끼리 경쟁합니다. 서울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휘문고에서 직윤 1명이고 그리고 휘문고 직윤이랑 저기 강원도에 있는 애랑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붙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쉬운 거예요. 뭐가 쉽느냐? 직윤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은 휘문고 3등, 4등은 없거든요. 외대보고 4등, 5등 없는 거예요. 하나고 4등, 5등 없는 거예요. 굳이 하려면 하나고 1등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직윤을 받은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윤 내에서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직윤을 어디까지 확대하겠다? 서울대 뿐만 아니라 어디? 연대, 어디? 고대, 어디? 서강대, 어디? 성대, 어디? 한양대, 중앙대, 이대 다 확대하라는 겁니다. 10% 정원에. 그럼 우리가 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A학교는 직윤이 서울대를 넣지만 B학교는 내신이 굉장히 좋아요. 얘가 내신이 1.0이야 1.0이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직 1.0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모든 시험에 그냥 1등급을 받은 애가 있어요. 있어요. 저 그런 애 많이 봤어요. 저 충남 태안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못 가지만 예전에 제가 무료로 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낙지 좋아한다고 얘기하니까 점심시간 저기 방과후 학교 때 제가 방과후 시간에 자기가 가가 낙지 잡아준다고 얘기했어요.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좀만 걸어가 그래 낙지 그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했더니 선생님 그냥 이렇게 먹을 맛있다고 애들이 막 이러면서 거기 학교 전교 1등이 1.0이었어요. 근데 걔가 모의고사가 5등급이에요. 국어 5등급, 영어 5등급, 수학 5등급이었어요. 네, 그래서 수능 체제를 걔네가 못 맞춰. 심지어 농어촌 특례는.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 1.0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어머님들. 지역 균형 선발을 또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신 위주로 뽑으래요. 그러면 얘가 1.0인데 딱 보니까 서울대 직윤 쓰면 안 될 것 같고 연고대 직윤 쓰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 성균관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얘가 1.0이 성균관대 직윤을 쓰면 1.0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균관대 직윤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학교는 학교 설립 이래 최초로 성균관대 합격생을 배출하는 거죠. 갑자기 막 눈이 초록초록해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어머니들 무슨 생각하시죠? 글로 가야겠다. 그죠? 그러지 안 드세요? 이게 드는 게 정상이죠. 왜 안 들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균형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고의 전성시대는 일반고의 강화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흩어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는 절대 강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모여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라. 그래, 니네들 마음이 뭔지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얘네가 여기 안 가고 여기 갈 당근을 줘야지. 그게 뭐냐? 지역균형 선발 제도다. 이거면 웬만하면 그쵸? 이런 식으로 뽑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직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당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교 20등까지 인서울은 껌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나. 그러면 원서 쓰실 때 야탑이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흩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파괴력을 갖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이 터지는 제도가 되는 거고요. 제가 또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특정 중학교가 저희 쪽에 원래 한 학년에 한 40명 이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1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담당 쌤한테. 왜 이러죠? 라고 얘기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두 반이에요. 두 반. 이런 거예요. 그 중학교 두 반이에요. 두 반에 15명이면 다 온 거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구 감소는 그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인구 감소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인재들이 각각의 영역 속에서 자신만의 발전 과정을 겪는 것도 국가 미래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균형 선발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딱 감이 잡히시죠? 아,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겠구나. 느낌 이해하셨습니까, 어머님들? 이런 제도. 이게 교육부가 만들어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통합전형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발표 안 중에는. 그쵸? 지균, 서울 시내 대학까지 지균을 확대하라. 그러면 이걸 주요 대학에 다 확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내 대학의 지균을 확대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는 자기들 마음이거든요. 확대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거대한 변화는 일반고끼리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일반고끼리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호도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역이 쏠리면서 슬슬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입시에 대해서 상당한 숨통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학종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는 기계적으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내신만 따도 인서울이 가능한 주요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그런 전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부모의 경제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전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해서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아이고 저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나 많이 도와줘?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리해보면은 4. 정시. 그쵸? 교육부 생각이 뭔지 아시겠죠? 4. 정시. 4. 학종. 1. 고른기회균등 전형 같은 거. 그 다음에 1. 지균. 그러면 합쳐서 사회통합전형은 2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뭐가 떠오르시면 되죠? 442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이게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머릿속에서 44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신 거죠, 어머님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